상대방 팀이 갖고 나온 무기를 무마시킬 수 있는 무기를 뒤에 꺼내자라는 전략이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이분 누구요? 예원? 예원. 양팀의 두 번째 연설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손바닥에 썼던 거 생각 안 나면 이거라도 보고 해야지. 꼭 이기고 싶다. 오케이. 예원팀 연설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지금 혹시 가장 많이 이제 뭐 지인이나 친구들과 이용하는 이용 수단이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디지털, 뭐 문자나 DM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DM이나 뭐 문자, 특히나 모르는 사람에게 문자 DM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의 얼굴조차 모르고 그것을 전부 다 범죄자로 신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을 스토킹으로 분류를 해서 범죄자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명제를 한 번 더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기하면서 계속 바뀌어서 저쪽이 계속 바뀌어. 그냥 잘 지내니, 뭐해, 뭐 밥 먹었니? 라는 것들만으로도 그런 주관적인 생각으로 스토킹으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 이게 수사를 통해서 이건 범죄 가능성이 있고 이건 범죄 행위다 라고 했을 때 처벌인 거지. 제가 지금 옆에서 듣다 보니까 정영진 씨도 그렇고 예원 씨도 그렇고 실사례를 제대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이 범죄자들은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보내는 그 문자 메시지나 DM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는 주제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럼 저쪽 팀에서는 가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나 봐요. 이건 뭐야 이 자식. 그게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게 실제 사례를 지금 호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정치인들이랑 하는 방식이 호도고요. 그래, 인신공격은 안 하는 게 맞아. 말할 때 상대편을 너무 비방할 필요 없어. 오히려 반감이 들 수 있어. 저는 실제로 이제 뉴스 브리핑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2020년대 초반에 이 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쭉 봤어요. 정말 끔찍한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고 DM이지만 일종의 범죄 에스컬레이팅 효과가 일어나서 그 다음엔 더 끔찍한 범죄로 간다는 거를 우리 사회가 여러 번 확인을 한 거예요. 이게 한두 건의 범죄 때문에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지금 그거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진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이라는 겁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두 번째 1대1 연설이 종료되었습니다. 오, 잘했어. 그러니까 상대방 팀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좋은데 인물들에 대한 얘기는 하면 안 될까요? 약간 예원 개인에 대한 공격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더라고. 인신공격은 아니지라는 것들이 있거든. 의도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원 씨를 내가 까서 뚝배기를 깨야 빡치더라도 더 빡쳐요. 결국 대중선동이기 때문에 아주 화끈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헬마우스님 잘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방법이. 근데 저희가 말한 것들을 더 부풀려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헬마우스님이 이 라운드에서는 잘하신 거죠. 양팀의 세 논점을 번째 흐려요. 연설자 보시는 분들이 하나를 앞으로 놓치고 있는 게 나와주세요.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할게요. 그래. 그리고 이미 저희는 가정을 했어요. 스토킹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계속 얘기를 끌어가니까. 문자 DM만으로도 스토킹범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주제잖아요. 이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은 게
스토킹이라는 게 지속적인 반복성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DM으로 뭐 한 번을 보내는 거는 스토킹인가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면 스토킹인가요? 그렇다면 몇 번을 보내는 게 도대체 스토킹인 거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확실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의 감정으로 호소되는 것들, 주관적인 평가로 그거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일단 그럼 정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과연 처벌을 받아야 되는 수치인가? 상황인가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나 봐요. 우리가 댓글을 봐도 기준이 뭐냐 이 문제를. 그 기준이 과연 문자나 DM이 이거를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확실한 기준을 좀 정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일단 저희가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면서 이 명제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주제를 좀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할 때 문자나 DM 한 번만 보내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횟수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요. 이건 결국 이 스토킹 범죄의 수단으로 문자나 DM을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집 앞에 찾아오고 뭐 지나치게 따라다니고 정말 나에게 물리적,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만 스토킹 아니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범죄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굉장히 피해자가 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굉장히 큰 피해를 겪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겪었고, 그리고 현대사회의 특성상 단순히 오프라인으로 접촉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든지 DM이나 문자, 통신기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 이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거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스토킹의 수단으로 단순히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그래서 앞에서 뭐 스토킹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건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단 한 번만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도 그 내용의 수위라든지 직접적인 위해의 위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았을 때라도 스토킹 범죄의 시발점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만으로도 처벌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투고 있는 게 아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때 문자나 DM을 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쉽지 않다. 핸드 마이크를 들고 찬성은 5. 마지막 주자 갑니다. 또 약품의 장동민이야. 마지막 연설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판상 위에 서주십시오. 꼭 긴장되더라고요. 진짜 긴장되는 겁니다. 내가 딱 하게 되면 바로 역공을 받을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선을 다 해야 되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자, 법률이 도입되었죠. 근데 법률이 도입된 기 전과 그 후에 스토킹 범죄가 줄었나요? 저는 그런 통계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간단히 생각해요. 법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범죄 영역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을 범죄로 정의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3만 몇천 명입니다. 여성들이 피해를 느껴가지고 신고를 한 건수죠. 그중에서 입건, 기소된 건은 13,00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만 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2만 건. 뭐 인력이 남아돈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철저하게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냐면 경찰 인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밀가루 반죽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사건도 벌어졌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당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차고 있었습니다.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3만 명이잖아요. 3만 명 불러야 됩니다. 수사해야 됩니다. 기소, 뭐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넓게만 만들어놨지 정말로 필요한 그때 경찰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맞는 해법입니까? 바로 이런 것이 정치인들이 문제를 해결한 해법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식의 해법은 피해를 가중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윤리의 아주 극단적인 영역만 제한하는 거지 윤리의 모든 영역까지 법으로 묶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진중권님의 말씀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진중권님께서 3분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와, 제 머리 뒤통수를 빵 때리는 기억이 좀 났습니다. 대략 한 20-30년 전이죠. 예전에 대한민국의 운전 문화가 어땠느냐. 정지선에 딱 쓴 다음에 마치 F1 경기를 보듯이 부앙 해서 앞으로 다들 나가서 신호 바뀌기만 기다려서 부앙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9시 뉴스에 그게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면은 벌금 크게 맞는다 라고 한 다음부터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인력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하지만 DM 문자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널리 퍼진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을 때는 이 정도나 피해 받았는데도 신고되나? 라고 애매모호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멀리 퍼진다면은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아서 위헌에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 더 밝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 팀의 마지막 연설이 종료되었습니다. 아까 그래도 이해하지 않아요? 그죠? 최종 투표를 해주십시오. 네티즌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문자, DM만으로도 스토킹으로 처벌해야 한다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최종 투표를 해주십시오. 딱 한 번의 문자, 딱 한 번의 DM으로도 여러분 모두가 이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와! 단 한 번만으로 문자를 보냈을 때도 그 내용의 수위라든지 직접적인 위해의 위협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았을 때라도 스토킹 범죄의 시발점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티즌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2라운드 프로파간다. 여론을 잡아라. 3차전. 네티즌의 여론은 찬성입니다. 장동민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훌륭하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만 다행입니다. 그래도 원래 저희가 둘에 하나 가져왔으면 좋을 텐데 하나라도 문제에 따라서 좀 힘들게 했어요. 배팅온 팩트 2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인별 누적 코인과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사정권이네. 그럼요. 나의 1등 단독 질주를 할 수 있게끔 팀을 짠 거라 1등 봤을 때 뭐 그냥 뭐 무덤덤했습니다. 야호! 예원 씨, 본인이 뭘 잘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어쩌다 보니까 거기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변호사님이랑 박최고 많이 올라왔구나. 꼴찌 탈출했어요. 지금의 등수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3, 4일차쯤 그때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참담하죠. 밑에 딱 바닥에 깔리는 순간의 느낌이 이거 뭐야 이런 느낌?